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추리고 있단다. 그 손님들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러는 중에 환하게 불을 밝힌 특급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와 관제실을 뒤흔들었다. 굉장히 바쁘군요. 저 사람들은 뭘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기관사도 모르는 일이지. 그때 또 다른 특급 열차가 반대편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2대의 기차가 서로 비켜가는 거란다. 그 사람들은 원래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거의 없단다. 그때 3번째 기차가 요란하게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저 손님들은 앞서 지나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긴 뭘 쫓아가.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밖을 내다볼 뿐이지. 아이들만이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빼앗으면 우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말에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겠구나.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대답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는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저씨, 그런 약을 왜 팔아요? 왜냐하면 이 약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이 계산했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만약에 내게 53분의 여유가 있다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막에서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너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어졌으니 나도 샘이 있는 곳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내 친구 여우가 꼬마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요? 우린 곧 목이 말라 죽게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두었다는 건 좋은 일이지요. 나는 여우 친구를 하나 둔 게 참 좋아요. 이 아이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배가 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저 햇빛만 좀 있으면 충분해 보이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아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샘을 찾으러 가요. 나는 맥이 탁 풀렸다. 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무턱대고 샘을 찾아 나선다는 건 당치도 않은 소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더니 해가 떨어지고 별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 꿈결처럼 몽롱하게 별들을 바라보았다.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다.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내 질문의 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이윽고 말을 다시 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고 말고. 어린 왕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 펼쳐진 주름진 모래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답군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까닭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어릴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쩌면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맞아. 어떤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나는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니 기뻐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하얀 이마, 감긴 두 눈,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오직 껍데기일 뿐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아. 반쯤 벌어진 어린 왕자의 입술이
빙글에 웃음을 머금은 것을 보고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감동을 주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밝게 빛나는 장미꽃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더욱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마치 한 줄기 바람에 의해서도 꺼져버릴 등불처럼 느껴져 나는 그를 잘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다가 나는 해 뜰 무렵에 샘을 발견했다.